첫 번째 이슈, 안철수 탈당, 태풍일까, 미풍일까입니다. 2012년 12월 13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의 모습입니다. 당시에 문 대표는 야당 대선 후보였고 안 전 대표는 후보직을 양보한 상태였죠. 이렇게 대전에서 공동 유세를 벌였는데요. 환호하는 시민들 앞에서 이렇게 맞잡은 손을 들어 올려서 답례를 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꼭 3년이 지난 어제 두 사람은 완전히 결별했습니다. 저는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을 떠납니다. 안에서 도저히 안 된다면 밖에서라도 강한 충격으로 변화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캄캄한 절벽 앞에 저는 이제 허허벌판에 혈혈단신 나섭니다. 서울시장 후보 양보, 그리고 대선 후보 사퇴, 거기다 신당 창당에서 합당으로 선회. 그동안 자꾸 물러서는 모습만 보여서 철수 정치라는 별명마저 붙었던 안철수 전 대표였습니다. 이제 철수 정치 꼬리표를 떼는 걸까요? 안 전 대표의 탈당 선언으로 야권은 안철수발 정계 개편의 회오리를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먼저 이경희 기자가 야권 재편의 시나리오 살펴봤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는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 세력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는 정치 세력을 만들겠습니다. 밖에서라도 강한 충격으로 변화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사실상 새정치연합에 들어가기 전 상황으로 돌아가 다시 창당을 준비하겠다는 얘기로 결국 1년 9개월 전 그때와 마찬가지로 얼마나 많은 세를 확보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문 대표와 대립각을 세워온 호남, 또 수도권 비주류 의원들의 동반 탈당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원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인 20명 이상이 탈당을 결행하고 손학규 전 대표를 비롯해 영향력 있는 당 밖의 인사 영입에 성공한다면 야권은 친노 진영을 중심으로 한 새정치연합과 이른바 안철수 신당으로 양분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적절한 시점에 안 전 대표가 천정배 신당 등 호남 세력과 손을 잡으며 몸집을 불린다면 단숨에 제1야당을 위협할 강력한 경쟁 세력으로 급부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핑크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도권에서 안 전 대표의 지지율이 문 대표를 앞서지 못하는 상황에서 도미노 탈당이 얼마나 이어질지 가늠하기 어렵고 사실상 호남 선거판만 흔드는 찻잔 속 태풍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만만치 않습니다. 결국 안 전 대표가 정치개혁이라는 기치에 걸맞는 인재를 얼마나 영입할 수 있을 것이냐, 또 이 과정에서 민심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야권 재편의 향배를 가를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경입니다. 안 전 대표, 이제 철수 정치의 오명은 벗게 됐습니다. 낡은 진보 청산을 앞세운 탈당 승부수에 박수를 보내는 이들도 있고 자기가 만든 당에서 걸어 나와서 야권 분열을 초래한 게 무책임하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제 넉 달 뒤의 총선에서 안철수표 혁신의 성패가 판가름 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 모란봉 악단 귀국 미스터리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직접 챙긴다고 해서 친솔 악단으로 불리는 이 모란봉 악단이 중국 베이징 공연을 돌연 취소하고 귀국해버렸습니다. 그 이유를 두고 해석이 분분한데 김정은의 수소폭탄 보유 발언이 말썽이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해빙기에 접어드나 했던 북중 관계, 다시 찬바람입니다. 중국 선양에서 홍창진 특파원입니다. 중국은 북한 모란봉 악단의 베이징 공연 취소 배경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관영 신화통신이 업무 측면에서 상호 소통 연결 때문에 공연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없었다고 전한 게 사실상 전부입니다. 신화통신은 그러면서 문화 등 각 영역의 교류와 협력 발전의 의지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해 파문을 최소화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모란봉 악단의 베이징 공연을 선전했던 북한은 아예 입을 닫았습니다. 설이 분분한 가운데 중국 정부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수소폭탄 보유 발언 보도 이후 관람 인사의 격을 대폭 낮춘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당국이 관람 인사를 지도자급인 당 정치국원에서 차관급인 부부장으로 서너 단계 떨어뜨리자 북한이 모란봉 악단을 전격 철수시켰다는 겁니다. 베이징 소식통은 중국 정부 측 인사를 인용해 당초 북한이 시진핑 주석이나 리커창 총리의 참석을 요구했지만 한 명의 정치국원이 참석하는 것으로 됐다며 지난 10일 김정은 위원장의 수소폭탄 발언 보도 이후 상황이 급변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중국 외교부는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당사국이 정세 완화에 도움이 되는 일을 더 많이 하기를 희망한다며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공연 취소로 김정은 제1위원장의 조기 방중 등 북중 관계 해빙은 당분간 물 건너간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불협화음만 노출하게 됐고 관계 개선을 위한 협의 역시 무르익지 않았음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선양에서 연합뉴스 홍창진입니다. 수소폭탄을 보유하고 있다고 힘자랑을 하는 북한의 태도에 중국이 공연 관람 인사의 격을 지도자급에서 차관급으로 낮췄다는 건데요. 문제의 수소폭탄 보유 발언 뭐였을까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조국은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굳건히 지킬 자위의 핵탄, 수소탄의 거대한 포금을 울릴 수 있는 강대한 핵 보유국으로 될 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수소폭탄을 보유했다고 발언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미묘한 시점인데 이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런 말을 한 데는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입증되지도 않은 군사력 과시로 입지를 확보하려는 북한의 전략. 얼마나 더 갈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이슈, 고액 세금 체납자 4,000명 추가 공개입니다. 세금 내기 싫은 사람들 정말 많은가 봅니다. 얼마 전에 국세청 발표 보니까 1년 넘게 5억 원 넘는 국세를 안 낸 사람이 올해 2,200명이 넘었다는데요. 이번에 보니까 지방세도 3천만 원 이상 안 낸 사람이 4,000명을 넘었습니다. 윤지연 기자가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살펴봤습니다. 행정자치부가 3천만 원 이상 지방세를 1년 넘게 안 낸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새로 이름을 올린 고액 상습 체납자는 개인 2,300여 명과 법인 1,700여 곳. 체납액은 모두 4,437억 원에 달합니다. 체납자 종사업종은 건설업이 가장 많았고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인원 금액 모두 6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개인 누적 체납액 1위는 서울시에 84억 원을 내지 않은 조동만 전 한솔 부회장입니다. 이외에도 나승열 전 거평그룹 회장과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등 한때 잘 나가던 기업인들이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과 동생 경환 씨도 여전히 각각 4억여 원의 세금을 체납한 상태입니다. 행정자치부는 이들 체납자에 대해 출국 금지 등 행정 제재를 내리는 한편 지자체 간 고액 체납자 정보를 공유하고 은닉 재산을 파악하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 TV 윤지연입니다.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이 84억 원으로 몇 년째 지방세 체납 1위였습니다. 그런데 이 지방세 체납이 전부가 아닙니다. 조동만 전 부회장은 2004년부터 안 낸 세금이 무려 700억 원이 넘었습니다. 고급 빌라 2채를 터서 만든 집에 산다고 하는데 정말 세금 낼 돈이 없는 걸까요? 그런데 세금 낼 돈 없다고 버티는 사람들 집에 가보면 그야말로 가관이라고 합니다. 김종수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그림 같은 전원주택에 국세청 직원들이 들이닥칩니다. 집 한켠엔 어울리지 않는 구식 아궁이가 눈에 띄어 열어보니 나온 것은 모두 돈다발이 든 가방들. 세 본이 6억 원이나 되는데 주인은 양도세 몇억 원을 못 낸다며 버티는 중이었습니다. 이번엔 서울 성북동에 시가 80억 원짜리 저택. 수백억 원대 세금이 밀린 사업가 이모 씨가 미국에 둔 페이퍼 컴퍼니 명의로 산 집인데 벽장엔 고급 양주가 넘쳐납니다. 이 집에서 압류된 고급 술만 1,200여 병, 명품 가방도 30점이나 됩니다. 상당수는 돈이 있는데도 이를 숨기고 버티는데 국세청이 추적해보니 아궁이 속이나 남의 이름으로 된 집뿐 아니라 골프장 클럽하우스 금고,
타인 명의 사업장에 숨긴 골동품까지. 숨기는 방식도 갖가지였습니다. 이렇게 아궁이까지 만들어서 돈다발을 숨기고 참 정성입니다. 아예 국세청 직원들을 집에 안 들이려고 애를 쓰기도 합니다. 서울 서초구의 고급 주택가. 현관문 앞에서부터 밀린 세금을 징수하려는 국세청 직원들과 막으려는 체납자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겨우 상황이 진정되고 너무 고액 체납자이기 때문에 소화생활 하고 계시고 그래서 다 왔어요. 가까스로 들어간 집안에는 각종 귀금 속에 5만 원권 현금 뭉치와 1억 원짜리 수표까지 여러 장이 발견됐습니다. 이렇게 고액 체납자의 집에서 현금은 물론 명품 시계, 가방, 보석 같은 사치품이 쏟아져 나오기도 하는데요. 지난 10월에는 경기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체납자 집에서 압류한 물품을 공매하기도 했습니다. 싼 값에 명품을 손에 넣을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었는지 사람들이 많이 몰렸는데요. 강창구 기자의 리포트입니다. 압류 물품 합동 공매가 진행된 경기도 성남시청 한누리관에 인파가 가득 찼습니다. 고액 지방세 체납자 집에서 압수한 물건들을 구입하기 위해 몰려든 겁니다. 샤넬, 구찌 등 명품 가방과 불가리, 몽브랑 등 명품 시계, 순금 열쇠, 다이아 반지 등 227점에 달합니다. 이들 물품은 경기도와 도내 14개 시군이 고액 체납자의 가택을 압수수색해 압류한 것들로 이처럼 압류 물품을 공개 매각한 것은 이번이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공매 가격이 워낙 저렴해 무려 1,100여 명이나 몰렸습니다. 될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그냥 재미삼아 갖고 싶었던 거, 마음속에 있었던 거 그냥 한 거예요. 이날 매각 대금은 모두 해당 지자체 수입으로 돌아갑니다. 경기도는 공매한 물품이 가짜로 판명될 경우 낙찰자에게 감정가의 200%를 보상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 도와 각 시군이 합동으로 고액 체납자의 가택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명품백, 귀금속 등 227점을 압수하여 전국 최초로 공매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경기 도내 지방세 체납액이 9천억 원에 달하는 가운데 경기도는 압류 동산에 대한 합동 공매를 연간 2차례씩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우입니다. 한 시장조사 업체가 얼마 전에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75%, 그러니까 4명 중에 3명은 우리나라에서 세금 다 내고 살면 바보 취급받는다. 이렇게 느낀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세금 다 내고 살면 바보라니. 안 내도 문제없이 사는 일부 몰지각한 부유층 때문에 괜히 꼬박꼬박 세금 내고 사는 평범한 사람들이 박탈감 느끼게 되는 거겠죠. 세금 내는 게 당연한 사회, 아직 먼 걸까요?